우리가 이제 현재 입시랑 우리 때 달라지는 거랑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신에서는 표준 편차가 사라진다라는 것만 사람들은 자꾸 강조를 합니다. 과거에는 표준 편차에 대학들이 주목을 했었거든요. 표준 편차를 딱 보면서 이 표준 편차가 숫자가 작으면 명문고등학교다 라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같이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사라진다. 이제 주목될 만한 게 하나 다시 만들어질 겁니다. 주목할 게 뭐냐면 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메가스터디 교육의 남이고입니다. 우리가 2028학년도가 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내신이 1, 2, 3, 4, 5등급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신을 매기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동점자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참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신이 1등급이 10%까지다. 라고 얘기를 하면 대학 입장에서 내신이 1등급은 10%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학부모님들이니까 우리가 내신 1등급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에 되는 친구들이 받지? 라는 걸 우리는 첫 번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인가요? 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6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죠. 무수히 많은 횟수를 던졌을 때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내신을 1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몇 프로쯤 되는 아이가 받죠? 라고 얘기를 하면 중간에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1등급이 뭐예요? 0.01%부터 10%까지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신 1등급은 상위 몇 프로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5%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럼 우리가 현재 입시에서 4%인 친구들한테 내신 1등급은 몇 프로인가요? 라고 얘기하면 보통 2%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현재 4%일 때는요. 내신을 1등급이 평균 1등급인 친구들, 다시 얘기하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모두 다 내신을 1등급 받은 친구가 몇 명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해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250명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전국 통계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2%에서 5%로 늘어나는 거예요. 1등급 받는 아이들의 숫자가. 그럼 몇 명이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 그럼 6, 700명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4%라는 건요. 100명일 때 4명인 거죠. 전국의 고등학교가 강남이나 서초 쪽에는 300명이 넘어가는 고등학교가 꽤 많지만 대부분의 지역으로 내려가면 고등학교는 보통 150명에서 250명 사이에 있어요. 근데 이게 볼륨이 10%로 늘어나 버리면 1등급이 정말 숫자가 많아져서 저희가 지금 추정하는 건 몇 명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냐면 약 7,000명쯤 나올 거다라고 예상이 돼요. 전국의 고등학교는 참고적으로 특목고를 빼고 나면 1665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한 학교당 한 4명 정도 나오겠구나 라는 게 기본적 통계라는 거죠. 그럼 이제 대학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많이 나오면 실제로 아이들을 변별해내기가 어렵겠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도구로 활용해야 되겠다. 내신 성적이 비슷한 친구들을 변별해내는 도구로 사용하겠다 라는 게 지금 대학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올해 연세대학교가 원래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생겼고요. 한양대가 생겼어요. 내년에는 이화여대도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교가 이제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된다라는 게 이제 입시의 변화다. 이게 모두 다 뭘 위해서요? 2028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을 공부를 시킬 때 어떻게 공부시켜야 될 거냐? 라고 질문하면 내신은 되게 잘 받게끔 만들어주는 건 기본.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구나.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발생을 해요. 이 지금 수능 최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능 최저를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요, 수능 최저를 4개를 다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4과목을 모두 다 반영하는 대학교는 고려대 의대가 있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가톨릭대 의대가 있어요. 이 정도를 제외하면 서울 쪽에 수능 최저를 4개를 반영하는 대학은 없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연세대든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이라고 또 있거든요. 내신 가지고 가는 대학. 이를 비롯한 모든 상위권 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몇 개예요? 라고 질문하면 3개 영역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하나는 빠진다라는 거죠. 의예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한 고려대 의대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톨릭대 의대를 제외하고 성대 의대도 수능 최저 3개고요. 저쪽에 경희대 의대도 3개고요. 대부분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3과목입니다. 물론 1등급 이렇게 엄격하게 요구하기는 하지만 그럼 우리가 수능 최저를 적용한다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걸 선별을 4개 중에 3개 정도까지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애도 이제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전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 아이 교육을 해요. 저희 와이프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는 영어를 너무 싫어해. 우리 아이가 잘하는 수학, 과학은 얘기를 안 해요, 저한테. 영어 단어 외우는 걸 계속 지금 아동학대를 하고 있어요. 계속 문장을 외우게끔 시키고 단어도 외우게끔 시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쯤 올라갔을 때 이거 내신은 정말 중요한데요. 수능 최저는 이 과목을 굳이 안 맞춰도 돼요. 왜요?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로 맞출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래서 제일 잘하는 과목을 우리가 선별해 줄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이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완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교육부에서 완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대로 막 따라 쓰는 거예요. 내신이 10%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내신이 실제로 이제 변별력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면 과거에 그래서 비해서는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10% 안에 들면 된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은 되게 쉽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10명 중에 1등 해야 되는 겁니다. 20명 중에 2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 어떠냐에 따라 내가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드는 게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생이 있고 내가 속해져 있는 구성원에 따라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드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해줘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라고 질문하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들 수 있게끔 만들까가 어머님들이 고민해야 되는 첫 번째인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고민해야 되는 거냐라는 걸 우리가 첫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0%입니다. 이걸 과거로 이렇게 돌리면 우리가 현재 고1까지는 11%까지가 2등급이었으니까 지금 현재 2등급을 받는 친구나 우리 때 1등급을 받는 친구는 거의 똑같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 아이들 중에 현재 고1까지 아이들 중에 내신 2등급을 받으면 어디 가나요? 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가장 손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대학이 어디냐면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라는 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아이들을 뽑는데 작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3개 등급합 8이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3개 등급합 8이라는 얘기는 2등급 하나, 3등급 2개의 수능 최저를 맞추면 되는 거죠. 이 조건을 걸어놨더니 홍익대의 대부분 학과가 2등급 근처에서 끝납니다. 1.8등급에서 2등급 사이에 대부분 학과가 쭉 이제 랭킹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얘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내신 2등급쯤 받는 아이가 홍대구나. 그럼 우리 때는 내신 거의 1등급쯤 평균을 맞는 아이가 홍대쯤이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도
틀리지 않은 얘기가 되겠죠. 물론 홍대밖에 못 가냐라는 건 다르죠. 왜요? 현재는 2등급을 받는 아이를 이기는 친구가 1.1등급부터 1.03, 1.05, 1.07부터 쭉 이렇게 있으니까 실제로 2등급이라는 건 위에 아이들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때가 되면요 1등급을 이길 수 있는 아이는 없죠.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1등급을 이길 수 있는 아이는 없는데 동점자는 많구나 라는 거예요. 홍대쯤 갈 수 있는 아이들 숫자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참고적으로 홍대까지 현재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의예과, 약학과 이런 인원을 다 더하면 약 7,000명 정도 됩니다. 7,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동 1등인데 동점자는 7,000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1등급을 받는 게 한 과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죠? 국영수, 사과, 한국사, 기술과정, 제2외국어 1학년 때 8과목입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우리가 과목을 8개를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한 과목쯤 1등급을 벗어나서 2등급을 받으면 아이는 1등급이 아닌 거죠. 두 과목을 받으면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죠? 2라는 숫자에 점점 가까워질 거예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과목을 다 합치면 아직 고등학교가 커리큘럼을 안 내놨지만 50과목쯤 될 것 같아요. 50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 2등급이고 다 1등급이면 1.02등급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10과목이 2등급이고 40과목이 1등급이면 1.2등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신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 교과 전형으로 대학 갈 때는 이렇게 내신을 1등급을 받아야지 서울 쪽에 그래도 명문대를 노릴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다 라는 게 첫 번째인 겁니다. 와, 그럼 7,000명을 어떻게 갈라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학은 갈라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현재 입시랑 우리 때 달라지는 거랑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신에서는 표준 편차가 사라진다라는 것만 사람들은 자꾸 강조를 합니다. 과거에는 표준 편차에 대학들이 주목을 했었거든요. 왜 주목을 했냐? 표준 편차를 딱 보면서 이 표준 편차가 숫자가 작으면 명문고등학교다 라고 확인을 하고, 표준 편차의 숫자가 크면 그냥 최상위권 아이들과 최하위권 아이들의 격차가 큰 고등학교, 이렇게 생각하는 이 표준 편차 때문에 이렇게 같이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사라진다. 이게 첫 번째, 사람들이 이것만 얘기하는데 이제 주목될 만한 게 하나 다시 만들어질 겁니다. 주목할 게 뭐냐면 원점수입니다. 원점수라는 게 뭐예요? 계속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들이 일부 확인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수학이라는 과목,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수투라는 과목을 100점 맞았네? 평균이 70점인데. 그래서 1등급이구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현재는 이 원점수 100점이라는 걸 굉장히 주목하고 보지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 때가 되면 주목할 거다. 왜요? 이게 10%이기 때문에 300명짜리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과 전교 30등이 등급이 똑같아. 표준 편차도 없고 그냥 원점수랑 평균만 나와. 그러면 100점을 맞는 순간 대학은 한순간에 알 수 있죠. 전교 1등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 그 다음에 금상첨화가 되려고 하면, 활용점정이 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는 거냐? 과목의 원점수가 100점이 많은 과목 학생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고요. 지금 이 내신을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에서 활용하게 되는데 특히 종합전형 원서를 쓸 때 어떤 친구가 유리해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와 연관된 과목, 이런 과목의 원점수가 어떻게 되지? 라는 걸 기본적으로 등급을 보면서 쫓아갈 수 있게끔 된다. 그래서 이 입시에 완화됐다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1등급 안에 드는 친구들한테는 뭐가 중요하냐? 100점이라는 키워드가 하나 만들어진다.
100점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자꾸 사람들이 고교학점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데 실제로 2028 입시가 고교학점제냐라고 질문하면 솔직히 고교학점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보기가 어렵냐? 고교학점제는 처음에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강 신청이라는 거죠. 본인이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지를 본인이 결정하게끔 하는 게 실제로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취지고요. 두 번째 취지는 뭐냐면 여기 지금 이수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를 했을 때 평가 점수가 낮으면 재수강이라는 제도도 있어야 되는 게 고교학점제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2028은 고교학점제인가요? 라고 질문하면 고교학점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1학년이에요. 지금 1학년은 이런 과목을 수업을 한다 라고 벌써 딱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8시간, 수학 8시간, 영어 8시간, 한국사 6시간, 통합사 8시간, 과학 10시간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체육, 예술, 기술과정, 제2외국어는 1, 2, 3학년 통틀어서 이 시간을 들으면 된다 라고 쭉 이렇게 해서 192학점이다. 210학점에서 약 18학점이 줄었습니다. 그럼 이걸 갖고 시간표를 짜면 돼요. 이거는 공통으로 들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건 1학년 때 들어가겠죠.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갑니다. 2학년으로 올라가면 일반 선택이라는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요. 융합 선택이라는 과목을 만약에 학교에서 개설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은 수능 과목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수,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수능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 미적분은 자연계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야 되는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들어야 되는 과목이죠. 그럼 친구들은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선택을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여기서 선택을 무언가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이렇게 많이 깔아놨는데 나는 수학은 이산 수학 들을까? 고급 미적분 들을까? 고급 기하 들을까? 기하 들을까? 미적분 들을까?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될까요? 분산되겠죠.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 기하라든지 미적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때 꼭 필요한 과목이라서 들어야 되는 친구가 있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고급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듣고 싶어요. 듣고 싶은데 듣는 아이가 얼마나 될 거냐가 문제인 거죠. 예전에는 전문교과라고 얘기를 해서 등급을 A, B, C로 이제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과목이 모두 다 A, B, C로 나옵니다. 거기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2028이 되면 뭐가 사라진다고요? 표준 편차라는 게 사라집니다. 평가 요소가 막 사라진다. 등급이 막 나열이 된다. 와, 200명짜리 고등학교에서 이런 과목을 만약에 20명이 듣는데 전교 1, 2, 3등이 다 듣는다. 이래버리면 실제로 전교 3등은 2등급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 번쯤 겪게 되면 2등급이 하나가 생기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이 입시에서는.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취지처럼 이 과목들을 막 펼쳐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분산되게 되면 내신의 등급이 왜곡 현상이 생긴다. 이걸 무언가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가능할 거냐. 그래서 과목이 점점 비슷해지는 상황으로 바뀔 거다. 어디 빼고요? 외고 빼고 과학고 빼고 이렇게 무언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실제로 커리큘럼을 어떻게 만들지가 대학, 고등학교가 굉장히 어려워할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과목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데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 과거처럼 이제 학교 이름을 가지고 학교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우리 학교라고 만들기는 쉽지 않다. 통일성을 잡고 자사고들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할 거다. 하나고가 AP를 지금처럼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냐?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거다. 왜요? 그렇게 만들어봐야 등급으로 활용해야 되니까. 이 융합선택이라는 과목은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인데 이 과목 이름을 쭉 보다 보면 대학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과목이 없어요. 매력적으로 보이는 과목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진로 선택 과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등급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과목의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느냐를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과목을 뭘 해야 되냐? 대학들이 이렇게 쭉 나열을 지금도 해놨어요. 다 어떤 과목에 해당되냐면 일반 선택에 해당이 된다. 일부 진로 선택에 해당이 된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고등학교를 어디 보낼 거냐를 기본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시면, 제가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애매할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라고 치면 이런 겁니다. 예를 한번 들면 재작년에 수능을 다 맞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쪽에 울산에 있는 자사고를 나왔는데요. 거기 진학부장님이 제가 아는 분이에요. 물어봤죠. 그 친구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능 다 맞을 거라는 추정이 됐대요. 실제로 그 친구는 내신도 전교 1등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그 친구는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지 상관이 없었던 친구예요. 왜냐면 워낙 실질적으로 상위 엄청난 위에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간에 위에서 놀아, 상위 10% 안에 어디든 가도 다 있어 라고 하는 친구는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셔도 된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많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100점이 많은 게 좋은 거다. 어디서요? 내신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때가 되면 어떻게 바뀔 거냐면 고등학교에서요, 시험 문제가 조금 쉬워질 겁니다. 쉬워지지 않으면 그 고등학교는 잘못된 거예요. 예전에 이 근처에 있는 단대부고가 수학 시험을 엄청나게 어렵게 냈습니다. 왜 어렵게 냈을까요? 어렵게 내면 뭐가 작아지죠? 표준 편차가 작아지죠.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명문고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어차피 평균을 막 20점 이렇게 만들어 놔버리면 웬만한 애들 다 20점 주변에서 다 놀아요. 거기서 70점, 80점 맞으면 전교 1등. 이렇게 무언가 만들어져서 이런 친구들한테 혜택 보게끔 만들어줬던 게 과거의 그 고등학교의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2028이 되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시험이 쉬워져야 됩니다. 왜요? 어차피 10%만 갈라내면 되는 거거든요. 10%만 갈라내면 되고 34% 갈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친구들은 내신 갖고 대학 가는 게 아니거든요. 왜요? 2등급이 34%니까 44만 명이 태어났는데 35만 명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닌다라고 하면 거기서 34% 2등급은 실제로 몇 명이에요? 10만 등이 넘어가요. 그럼 내신 평균 2등급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이는 어느 대학교쯤 가게 되냐면 가천대도 못 가요. 저쪽에 서울 쪽에 있는 수원대쯤 가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학 입장, 고등학교 입장에서 뭐만 중요한 거냐? 1등급만 갈라내면 돼. 10%로 잘라내야 되니까. 그럼 수행평가를 조금 조밀하게 해서 동점자를 좀 이렇게 차등도해야 되겠구나. 2등급과 3등급만 갈라내면 돼.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는. 이렇게 무언가 바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00점 맞으면 대학이 바로 알게 된다. 얘가 전교 1등이겠구나. 그럼 경쟁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냐? 100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고등학교가. 물론 100점이 너무 많아지면 큰일 나죠. 와, 100점이 10% 만들어지는데 이러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레벨이 높은 고등학교도 100점짜리를 꽤 많이 만들려고 노력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100점을 만들게끔 해줘야 된다.
물론 국영수사과 한국사 모두 다 100 이렇게 만들면 정말 좋죠.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아이는 적어도 수학은 100점, 영어는 100점 이렇게 만들면 대학이 정말 좋아한다. 대학은 수학 잘하는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라고 한다. 영어 잘하는 아이가 우리 학교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있는 친구라고 인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수학하고 영어 정도는 고등학교에서 100점 맞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국어도 사회도 과학도 한국사도 그 중에서 무언가 한두 과목을 더 붙여볼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준비를 기본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일단 설명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